국내 역사학자들의 90%는 좌파 헤게모니 속에 있다. 이들은 총체적인 대한민국 흔들기를 하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대표 집필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가 작년에 언급한 얘기입니다. 권희영 교수는 제주 4.3 사태를 빨갱이들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오프닝 들으셨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이기도 하고요. 권희영 교수가 최근에 교학사 교과서가 아닌 다른 일부 교과서가 이승만을 폄하하고 김일성을 찬양한다, 좌편향 민중사학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통해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나온 책입니다. 글마당에서 펴냈고 권희영 교수가 썼고요. 제목은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인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가면 죽는다, 뭐 이런 걸까요? 오늘 상편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종종 그러하듯이 오늘과 내일은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비판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희영 교수가 쓴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 상편, 이희진 선생을 모시고 곧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나름대로 문제적 인물입니다. 권희영 교수의 저작을 다루어 보게 됐는데, 선생님 책 제목이요,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 자, 이게 좀 무시무시해요. 이런 제목 짓기 어려울 텐데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일단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조금 무게감 있게,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무섭게 다가와요. 아, 무섭게 느끼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가야만 사는 길, 이렇게 안 가면 잘못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고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는 그러니까 안 보다. 역사랑 안보랑 확 등식을 지어버려 가지고 뭔가 조금 그러니까 오히려 좀 침착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 제목이 저는 조금 우습게 느껴졌어요. 네. 좀 심파 쪽이거든요. 좀 심파조다. 네, 그러니까 좀 자기만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역사는 안보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오히려 감정이 풍부하게 자기 얘기만 강조하는 거는 사실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습게 느껴지거든요. 어린애들 얘기할 때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좀 극단적이고 조금은 독선적인 태도가 제목에서부터 확 드러나는데, 일부 극우 인사들의 논조가 좀 그렇기도 하죠. 네, 좀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종의 그 기득권자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조금 분석해 보면 오히려 재밌어요. 논리 자체는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한 논리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게 좀 섬뜩할 수는 있는데, 논리 자체야 나중에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조금 무서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는 뭐 책이라고는 할까요? 네, 그렇군요. 뭐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고 또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제목에서 딱 느껴진 어떤 느낌을 독자로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어쨌든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라는 이 만만치 않은 제목의 책을 가지고 권희영 교수가 또 최근에 또 그런저런 얘기를 했다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예. 며칠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랬죠. 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뭐 그 말을 하고 계시니까 네, 또 그게 어떤 건지는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도 모르니까 한번 선생님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상하로 구성을 할 거고 오늘 상편인데 두 가지 갈래로 얘기를 상하편으로 나눠서 해주신다고요. 예. 예, 이 권희영 교수 또 권희영 교수를 포함한 그 언젠가부터 극우라고도 분류되기도 하는 네, 보통 사회에서는 극우라고 네, 부르죠. 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과연 자유민주주의란 과연 뭔가 이거 상편에서 다뤄보고 그다음 하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반공이란 과연 뭔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반공 이 틀에서 계속 비슷한 주장들을 하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고요. 예, 뭐 배정된 시간이 뭐 2시간 정도 네. 오늘 내일밖에 없으니까 뭐 2시간 30분 30분이니까 1시간이죠. 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좀 다른 얘기들도 담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체 뭔가 또 이들이 말하는 반공 대체 뭔가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편이고요. 자, 자유민주주의, 권희영 교수 등이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데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게 다른 논리를 펼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인민민주주의가 붙건 한국적 민주주의가 붙건 그거 아는 사람들은 소위 수사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거든요. 민주주의 앞에 수사를 붙는 거는 대부분이 그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사적 민주주의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수사적 민주주의를 또 들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권희영 교수가 그동안 여러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다가 기고한 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칼럼집이죠, 일종의. 칼럼집인데 일단 뭐 주장 자체는 뭐 선명하다면 선명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 뒤에다가 아주 명확하게 써놨는데 2008년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활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딱 빨간 글씨로 결론을 내려놨어요. 2008년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글쎄요, 이제 그 무슨 사건이야 뭐 자기 주관이니까 뭐 특별한 계기를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지 이걸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및 자유우방하고 멀어지고 경제는 주저앉게 되고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해서 조공을 하게 되고 사이비 평화를 유지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래서 이 길만은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책이죠. 그렇군요. 자유민주주의 등장을 딱 하네요. 거기서도. 네. 아마 2008년이면 정권 교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하는 뭐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활동은 용납받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의미가 있겠죠. 서두에 이 민주주의의 수사가 붙으면은 그건 결국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민주주의도 선생님 생각에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혼선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나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부터 해주실 설명은 어디까지나 권희영 교수의 저술과 그가 지금까지 해온 말 등등에 바탕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이 책이 나름대로 권희영 교수가 생각하는 역사관이나 안보관을 피력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책 속에는 뭐 일단 좀 점잖게 해야 되겠지만 책 내용이 솔직히 점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이 권희영 교수 같은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강조를 하느냐면은 네. 그 자유민주주의 반대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논리를 보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쓰는 거를 반대라고 민주주의라고 쓰냐 그걸 그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권희영 교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냥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면 인민민주주의가 포함이 안 되니까 인민민주주의를 넣으려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 걸 반대한다. 이런 게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중요한 핵심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뭐 인민민주주의 같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도 포함이 되니까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야 된다는 게 권희영 교수 주장이죠. 아하, 거기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게 그러면 인민민주주의하고 구별이 되는 무슨 대단한 기준이나 무슨 사상이나 이런 게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자유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이런 수상적 민주주의가 나온 그 배경을 하려면은 민주주의라는 것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심으니까 자유민주주의니 인민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눈꽃만큼도 도움이 안 될 논쟁이 나오는 거죠. 뭐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논쟁은 나왔다기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좋다 나쁘다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권력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원을 따지면은 데모크라시 아닙니까? 네. 그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은 군중이라는 데모, 이 대중 군중으로 해석이 되는 데모의 크라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지. 네. 민주주의가 그렇게 나오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제도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상대적으로 권력 구조가 이제 왕이나 이런 귀족들한테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중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체제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자꾸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수사를 붙이는 건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뭐 어렵게 말하면 뭐 도그마에 올려놓는다고나 할까요?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자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사람들 태도를 보면은 아 정말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역사는 이율배반이거든요. 민주주의를 진짜 지키려면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알아야 지키는 거지 약점을 알고 그걸 운영해서 보완을 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완벽한 제도에서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라는 생명체도 뭐 디자이너가 했다기보다 수리공이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듯이 사실 생명체도 보면 뚝딱뚝딱 뭐 이게 문제가 되고 필요하니까 고쳐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그런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게 애초부터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에게 권력을 준다는 거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끌고 나가면은 결국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니 다수의 대중이 끌고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개념에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대중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게다가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해도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로막고 그렇죠. 공작할 여지도 있으니까 적어도 제도적 민주주의라는 틀을 볼 때요. 그렇죠. 제도적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 아테네의 민주주의라든가 로마 공화정 무너질 때 가장 민주적이라는 바이마르 헌법 치하에서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나치 정권 뽑았을 때 네. 이런 사례가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취약점이 있는 제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약점을 지키려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사실 이런 취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붙여가지고 자기들만이 진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점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사적 민주주의가 왜 나왔느냐는 뿌리가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 하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냐면은 전 국민이 좋다고 공산주의 좋다고 공산주의 체제 하자고 그래버리면 그 공산주의 체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인민의 선택에 의해서 독재하자 그러면 그 독재 가도 되고 공산주의 가도 되고 이러는데 그냥 민주주의만 강조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최악의 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나치를 선택하는데 독일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인 지수로 나치당 찍어줘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논리라는 게 나오는 게 그 절차상으로 보면 완전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선택한 나치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시킨 일을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유태인 수용소장이 있어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인데 네. 나중에 전쟁 끝나고 잡아가지고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 땅 때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사형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아는 어떠한 법도 어긴 적이 없다.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여기서 수사적인 민주주의가 나오느냐면은 액면 그대로 대중의 선택한 때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은 대중이 뭐 여러 요소에 현혹이 돼가지고 큰일 날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당장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민주주의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선택을 맡겨놓는 거는 어린애 손에다가 권총 쥐어주는 거고 비슷하다는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에 자꾸 수사를 붙이게 되는 이유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그 사회가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래서 수사가 붙게 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사를 붙이면은 그 수사를 붙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회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회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적 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유신 시대 때. 근데 지금 와서는 명백히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하자는 뜻이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한국적 민주주의 팔아가지고 나온 게 유신 체제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잠시 좀 유보하자. 그렇죠. 그런 다른 표현이었을 수도 있죠. 좋게 해석을 해줘봤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점이 많은 게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람들의 수준도 자기들이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보를 요구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뭐 소위 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올라가야 되고 또 그거를 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체제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힐 때까지 보류를 하자고 좋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게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건 좋게 해석을 해주자는 거지 내용을 보면 대통령 사실상 체육관에서 뽑는 건데 그거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 되도록끔 조작을 해놓은 또 그만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아무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잡아가도 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체제인데 그걸 어떻게 민주주의 하자는 제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사적 민주주의의 표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뭐 그때 세계에서 뭐 난민이 뭐 아프리카니 이런 데서 민주주의 파는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수사 붙이는 집단들 중에서 진짜 민주주의한 집단 없거든요. 그리고 권희영 교수가 그렇게 배제해야 된다는 인민민주주의도 그런 수사적 민주주의 하나죠. 자유민주주의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결론부터 내리자면 옷만 바꿔 입은 쌍둥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고 자기 쌍둥이 형 욕해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는 거는 발상을 뭐냐면 그것도 좋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한국적 민주주의 못지않게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돈이 있고 그 돈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는 금권 정치가 시행이 되니까
뭐 인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기득권층 유리한 모든 정책이 기득권층 유리하게 선택이 되고 운영이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 명분 가지고 인민민주주의 붙인 거예요. 그런데 명분은 좋았는데 실제로 인민민주주의 내세운 나라들이 별로 잘 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인민민주주의라는 것도 인민을 팔아가지고 인민을 파는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어떻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건 결과적으로 또 독재가 됐지 않습니까? 한국적 민주주의가 독재된 거나 인민민주주의가 독재된 거나 맥락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자유라는 말을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겁니다. 권희영 교수 등이 신봉에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뭡니까 실체가? 실제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서 네.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만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개차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민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이 그냥 민주주의라고 쓰자고 했던 사람들, 뭐 물론 권희영 교수가 인용한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거야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뽑았겠죠. 그래서 그러는데 원래 자유민주주의라고 쓰지 말자, 그냥 민주주의면 충분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인 발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수사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권희영 교수가 그렇게 자기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정당화하는데 이용을 했던 인민민주주의도 역시 멸시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민주주의면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붙이건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이건 실제로 중요한 건 운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한다? 뭐라고 규정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권희영 교수 등이 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신봉하면서 주창한다. 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어차피 수사적인 민주주의일 뿐이고 그 자유라는 레토릭을 통해서 뭔가 어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상징하는 수단으로 쓸 뿐이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되어가는 사회, 그냥 그거에 다르지 않은, 지나지 않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목적은 되게 공통적이거든요. 내가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많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역사적 그 해석들, 그리고 그거겠죠. 자기가 사회를 보는 자기의 역사관,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권희영 교수의 오늘 다루고 있는 책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기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돼야 될 게 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책 내용에서 사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걸 분명하게 자기가 지목해서 정의를 하긴 곤란하거든요. 그건 네. 누가 해도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인민민주주의 비판이고 민주주의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포함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반대한다는 식의 그런 논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런 용어의 어원은 서양 사는 사람들이 정통이거든요. 굉장히 빠삭해서 물어보니까 원래 조합이 안 되는 거랍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라면 이건 차원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결합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못 되고요. 의미상으로만 봐도 그렇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자유를 빼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대중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체제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자체가 그런 건데 여기다 왜 자유를 강조를 하느냐는 겁니다. 네. 그럼 자유를 강조한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민주주의를 다르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어떤 수사를 붙이든 수사를 붙이는 명분은 다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고 하나의 레토릭이다라는 건데 또 제가 아주 바보스러운 맥락에서 개인적인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자유민주주의 할 때 자유라는 말에서 저는 그 미국의 느낌을 좀 받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그쪽에서도 뭐 자유를 강조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다 보면 공산당도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아까 말했듯이 인민민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 포기한다는 말 하는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거의 없어요. 그럼 너도 민주주의고 나도 민주주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정치적으로 구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유라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일 뿐이지 사실 이게 학술적이나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뭐 이승만을 찬양한다든지 뭐 유신 시절 뭐 저기 군사 독재 시절의 어떤 것들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좀 애매하고 스스로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지도 않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지붕 아래 넣어 놓는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뭐 평가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버리면 사실 뭐 자유민주주의 붙여가지고 특별하게 원리가 강조되는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는 운영의 문제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이면 패거리 가려는 의미밖에 없죠. 우리 패거리가 진짜다. 피하 식별의 도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정치적으로 패거리 갈라가지고 지 패거리 주도권 잡겠다는 얘기를 학생들의 머릿속에 왜 꾸겨 박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또 반공이라는 거대한 도구를 그렇게 끊임없이 주창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요. 반공 역시 도구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서 교과서를 쓰자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한 짓인데 학술적 교육적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고 주도하자는 요 목적으로 넣는 걸 국가가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요 논리도 굉장히 천박한 짓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천박한 짓다 못해 뭐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지식사기 수준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팔아먹는 게 지식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사실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에 너무 관대해서 그렇지 지식사기도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쳐가지고 사실 남들 등쳐서 자기가 이익 얻으면 사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내일 하편의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공. 자, 큰 틀에서 오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한번 짚어봤고요. 내일 이들이 말하는 반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 3월 11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가 쓰고 글마당이 펴낸 가야만 사는 길 역사는 안 보다 상편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